그날 모든 것이 시작됐지. 남편이 떠난 뒤 나는 그저 시간만 흐르는 껍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 더 이상 여자로 숨쉬는 법을 잊은 채 그렇게 시들어가는 줄만 알았지. 그런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내 앙상한 몸에 닿아오던 그의 따스한 손길, 사위 태호의 손이 나를 흔들어 깨웠어. 병든 장모를 간호하는 그에게서 나는 금지된 온기를 느꼈어. 굳게 닫혔던 내 심장에 죽어가던 세포 하나하나에 잊었던 감각들이 격렬하게 되살아나는 걸 느꼈을 때 나는 알았어.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것을. 내 사위에게 내가 감히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윤리가, 당신의 도덕이 산산조각 무너지는 순간 그 은밀한 욕망의 틈새에서 나의 금지된 사랑이 시작된다. 이 잔혹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당신도 동참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인생 편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재미있고 짜릿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때는 웃음꽃이 만발했을 법한 2층 주택 안방. 그러나 지금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건 오래된 가구들만큼이나 묵직한 고독이었다. 창밖으로는 해질녘 노을이 스며들지만 50대 후반 정숙의 얼굴엔 그림자만 깊어갈 뿐이다. 몇 년 전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겉으로는 단단했지만 속은 진저리 처질 만큼 공허했다.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허기. 딸 지은과 사위 태호는 각자의 삶에 치여 엄마에게 작은 미안함 이상의 감정을 주지 못했다. 늘 그렇듯 정숙의 세상은 그녀를 중심으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이번 생은 이제 이대로 끝인가? 쨍한 형광등 불빛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응급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계단에서 구른 정숙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정신을 잃었다. 검붉은 핏자국이 희끄무레한 병원 바닥에 얼룩져 있었다. 딸 지은과 사위 태호가 급히 달려왔지만 지은은 다급한 회의 때문에 인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다. 엄마 미안해. 회의가 너무 급해서. 태호 씨, 엄마 좀 잘 부탁해. 정말 미안해. 태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은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 태호의 시선은 침대 위에서 창백하게 누워있는 장모에게로 향했다.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낯선 긴장감이 그를 휘감았다.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정숙은 한동안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딸 지은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태호는 침착하게 병간호를 자처했다. 그리고 그들의 어색하고 은밀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태호는 정숙을 위한 죽을 직접 떠서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정숙은 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자신을 아이처럼 보살피는 태호의 섬세한 손길. 그 손길이 자신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장모님, 천천히 드세요. 더워요. 그의 말에 정숙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었다. 짙은 눈썹, 곱게 뻗은 콧대,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응시하는 눈빛.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들이 이물스럽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아, 괜찮아. 수고가 많네. 괜찮아요. 어서 기운 차리셔야죠. 점심을 먹은 후 태호는 정숙을 부축해 욕실로 향했다. 다친 곳에 무리가 갈까 노심초사하는 그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고스란히 정숙의 몸에 전해졌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녀의 몸을 닦아주기 위해 태호는 조심스레 그녀의 옷을 벗겼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손길. 자신의 나약한 몸을 다른 남성에게 보인다는 사실에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내가 혼자 해볼게. 아니요, 장모님. 제가 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상처 감염될 수도 있고요.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말에 정숙은 반항할 수 없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정숙은 잃어버렸던 여성의 감각을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느꼈다. 마치 끄고 지냈던 감정의 스위치가 켜지는 듯한 혼란스러움. 이것은 단순히 고마움일까? 아니면 금지된 불꽃의 전조일까?
밤이 깊어졌다. 태호는 정숙이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침대로 옮겨주었다. 혼자서는 힘들어하는 정숙을 위해 태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의 품에 안긴 순간 정숙은 숨쉬는 것을 잊었다. 끼쳐오는 그의 따뜻한 체온, 단단한 근육의 움직임, 돌아가신 남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존재감이 그녀의 온몸을 훑었다. 태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마지막으로 약을 건넸다. 약을 먹다 살에 들린 정숙을 위해 태호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고 이내 익숙한 듯 그녀의 뒤에 앉아 팔베개를 해주었다. 태호야, 미안하고 고마워. 별 말씀을요, 장모님. 얼른 나으시는 게 저한텐 가장 큰 보답이에요. 편히 주무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울렸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을 청하려 애쓰는 정숙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낯선 설렘, 그리고 죄책감.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잠을 방해했다. 금지된 감정의 불씨는 그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내 사위에게 내가 감히. 하루 3번, 뼈마디가 저리도록 외롭던 장모의 마음에 사위의 손길이 닿았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를 보살피는 행위를 넘어 메마른 영혼에 스며드는 따뜻한 위로이자 동시에 감히 마주하기 힘든 위험한 욕망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과연 이 금지된 감정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드디어 엄마는 퇴원했어. 몸은 거짓말처럼 좋아졌지? 사위 태호가 매일 3번씩 넣어주던 그 정성 덕분이었을까? 그런데 있잖아. 몸이 회복될수록 이상하게 마음은 더 허전해지는 거 있지? 태호가 더 이상 매일 아침 죽을 떠먹여주지도 않고 밤이면 침대 머리맡에 앉아 등을 쓸어주지도 않아. 이제 그는 딸 지은의 남편으로 돌아간 듯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지. 근데 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야?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공허함이 정숙 씨의 가슴을 짓눌렀어. 내가 미쳤지. 고작 사위의 간병이었다고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그쳐보지만 그럴수록 태호의 얼굴이, 그의 손길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 있지? 이건 단순히 고마움이 아니었어. 정숙 씨의 심장이, 온몸의 세포가 외치는 혼란스러운 외침. 그녀는 이제 태호를 그저 사위로 볼 수 없게 된 거야? 마치 메마른 사막의 단비가 내리듯 그의 존재가 그녀의 모든 감각을 일깨워 버린 거지. 태호의 마음도 편치 않았어. 아내가 엄마를 간병하기 힘들다고 했을 때 그는 당연히 사위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매일 장모님을 보살피면서 장모님의 나약하고 어딘가 아련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이상한 기류에 휩싸였어. 그녀의 젖은 눈동자 속에서, 그 붉어진 뺨 속에서 그는 여인을 보았어. 금지된 감정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슬금슬금 뿌려지고 있었던 거야. 지은의 옆에 서 있으면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한없이 미안하지만 돌아서면 장모님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거지. 그의 마음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를 긴장감으로 가득 차버렸어. 이건 말도 안 돼. 머리로는 끊임없이 외쳤지만 가슴은 이미 위험한 강을 건너고 있었던 거야. 가장 먼저 이 미묘한 균열을 감지한 건 누구였을까? 그건 바로 딸 지은이었어. 지은이는 엄마와 남편 사이에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 예전에는 그냥 엄마와 사위라는 가족의 친밀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친밀함 속에 어딘가 모를 낯선 감정이 스며들어 있는 거야. 엄마가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의 미묘한 떨림. 남편이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 속의 순간적인 망설임. 지은은 무언가 깨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어.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불쑥 끼어드는 침묵의 순간들. 서로를 너무도 잘 아는 듯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미소. 지은이의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세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말이지.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어. 불필요한 마주침을 줄이고 말수도 급격히 줄었지. 하지만 가족이란 게 어디 그런다고 피해지는 거니?
어쩌다 지은이가 외출한 날이면 냉장고에 김치가 떨어져서 혹은 전등 스위치가 고장나서 태호는 장모님의 집을 찾아야 했어. 그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지.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애써 피하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를 찾고 있는 걸까? 눈빛은 갈급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었어. 서로를 스쳐 지나는 어깨는 불꽃처럼 뜨거웠고 짧게 마주친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욕망이 번뜩였지. 그 금기된 감정은 오히려 서로를 피하면 피할수록 더 강렬해져만 갔어. 이게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곧 터져버릴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 속에서 장모님과 태호, 그리고 딸 지은의 위태로운 관계는 파국을 향해 가고 있었어. 장모님과 태호의 마음은 이제 폭풍전야 그 자체였어. 서로를 피하면 피할수록 더 강렬해지는 갈망,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리고 있었지. 태호는 요즘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지은이와의 관계도 전처럼 편치 않았어. 아내는 바쁘다고 피곤해하고 태호는 말 못할 답답함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단 말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무의식 중에, 아니 어쩌면 본능적으로 가장 따뜻하고 안정적인 위로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위로의 대상이 바로 장모님이었지. 어느 날 밤이었어. 지은이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외박까지 하게 된 날이었지. 태호는 혼자서 텅 빈 집에서 술을 마셨어. 한 잔, 두 잔 술잔이 비어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외로움과 허기가 고개를 들었지. 그리고 이내 그의 발걸음은 걷잡을 수 없이 장모님의 집으로 향하고 말았어.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잖아. 이미 알딸딸하게 취한 태호가 배를 눌렀을 때 장모님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의 불안해 보이는 눈빛을 보고는 차마 돌려보낼 수 없었을 거야. 집 안으로 들어선 태호와 장모님은 마주보고 앉아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어.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술기운이 오르면서 감춰왔던 진심들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지. 태호는 힘든 회사 일부터 지은이와의 미묘한 갈등까지 평소라면 절대로 꺼내지 않았을 이야기들을 장모님에게 털어놨어. 그리고 장모님은 그런 태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지. 생각해봐. 아내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아픔을 장모님에게 털어놓는 사위의 마음. 그리고 아내에게는 보여주지 못했던 약한 모습을 장모에게 보이는 사위의 마음. 이건 이미 평범한 가족 관계가 아니잖아.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고 은밀한 영역으로 파고들었어. 서로의 외로움, 갈증, 그리고 억압된 감정들이 마치 물밀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야. 태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듯 정숙 씨에게 기대왔어. 그의 뜨거운 체온이 정숙 씨의 몸에 닿는 순간 정숙 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거야.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 갈구하는 듯한 태호의 숨결, 그의 떨리는 몸. 정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강하게 끌어안았지. 그녀의 손길은 그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고 태호는 그녀의 품속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 서로의 심장이 닿을 듯이 격렬하게 울리는 그 순간, 이성은 이미 저만치 멀리 날아가 버린 뒤였지. 태호의 얼굴이 정숙 씨의 얼굴에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지고 억눌러왔던 욕망이 충돌하려는 찰나, 갑자기 태호의 핸드폰에서 띠링하고 알림이 울리는 거야. 이게 바로 하늘의 경고일까? 아니면 이 비극을 피할 마지막 기회일까? 태호는 화들짝 놀라며 정숙 씨의 품에서 떨어졌어. 그의 핸드폰 액정에는 지은으로부터 부재중 전화 5통이라고 선명하게 떠 있었지. 술이 확 깨는 듯한 싸늘한 현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선을 넘을 뻔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어쩐지 모를 아쉬움이 뒤섞여 스쳤을 거야.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알아? 바로 그때 새벽이 다 된 시간 지은이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거야. 어쩐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대. 그리고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 아래 엄마 집에서 급하게 나오는 남편 태호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태호의 재킷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정숙 씨 집 열쇠. 지은이의 직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야. 그녀의 눈빛 속에는 배신감,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 폭풍전야의 긴장감. 이제 이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거야. 그날 밤은 정말 잔인했어. 지은이가 새벽녘 정숙 씨 집에서 나오는 태호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엄마 집 열쇠를 주었을 때, 지은이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을 거야. 그녀는 말없이 열쇠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부터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 남편 태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불신이 가득했고, 엄마 정숙을 향해서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엉켜 있었지. 차마도 꺼내지 못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을 거야. 장모님과 태호도 지은의 달라진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어. 특히 장모님은 딸의 싸늘한 시선이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을 거야.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호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지은이에게 들킬까 두려워 전화를 받지 못했어. 어쩌면 그 순간 태호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있었는지도 몰라. 자신의 충동적인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존경해야 할 장모님과의 관계까지 모두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을 거야. 지은이의 가슴 속에는 지금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있을 거야. 사랑했던 남편과 믿었던 엄마에 대한 배신감.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동정심. 그리고 남편이 그 외로움을 채워주려 했다는 복잡한 현실. 그 어떤 것도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녀는 마치 거대한 얼음 속에 갇힌 것처럼 차갑게 변했어. 식탁에서는 살얼음판 같은 정적이 흘렀고 세 사람은 마치 유리병 너머에 있는 듯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지. 이 모든 상황이 장모님과 태호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을 거야. 결국 지은이는 태호에게 먼저 말을 꺼냈어. 차분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아니면 모든 것을 추궁하려는 듯이 태호는 지은이의 그 눈빛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거야. 차마 변명도 부정할 용기도 없었을 거야. 그저 바보처럼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겠지. 지은이는 단 한마디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 무언의 시선과 싸늘한 공기가 두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저주보다 더 고통스러운 비수가 되어 날아왔을 거야. 장모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 사위에게서 느낀 감정이 사랑이든 욕망이든 그것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거지.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가장 소중한 딸의 행복을 짓밟았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모든 것을 좀먹기 시작했어. 이 관계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자신은 과연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그리고 태호는 더 이상 지은이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어.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미소가 아닌 상처받고 얼어붙은 그녀의 얼굴 앞에서 그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지.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했을 거야. 이 집을 떠나는 것, 그것만이 지은이에게 그리고 장모님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결국 태호는 떠났어. 미련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뒤로 한 채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갈갈이 찢겨진 가족의 모습뿐이었지. 장모님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태호가 처음 찾아왔던 그날 밤의 감정을 되짚었어. 과연 그것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행복했던 간병의 기억이 아닌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끝없는 쓸쓸함만이 가득했어. 딸 지은은 이제 남편도 엄마와의 관계도 잃은 채 홀로 고독하게 이 모든 아픔을 감내해야 했어. 이게 바로 금지된 사랑이 남긴 비극적인 결과일까?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야. 한 번 깨어진 신뢰, 한 번 생긴 균열은 쉽사리 아물지 않는 법이거든. 장모님, 태호, 지은. 이 세 사람의 관계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 우리는 지금 그 끝나지 않을 여운 속에서 질문을 던져야 해. 과연 사랑이란 무엇이고 그 윤리적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인생에서 이 아픈 기억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 더 깊은 분석이나 다른 시점의 전개가 필요하신가요?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